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흐름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고 또 이끄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네,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흐름이라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렇죠. 이 흐름의 핵심에 음, 휴먼 디자인에서 말하는 29-46 채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29-46. 발견의 채널이라고도 하죠? 네, 발견의 채널. 이게 대체 뭐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하거나 뭐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영화요? 네, 그 영화 속 인물들을 보면서 이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뭔가 적용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 29-46 채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의 채널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게이트가 만나서 이루어져요. 29번 게이트하고 46번 게이트. 29번이란 46번이요? 네, 먼저 29번 게이트는 헌신의 관문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뭐냐면 결과를 막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래 해보자 하고 그 과정 자체에 완전히 뛰어드는 힘이에요.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 예스 하고 보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이분법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냥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몰입하는 에너지. 그럼 46번 게이트는요? 그건 뭔가요? 46번은 좀 달라요. 이건 몸의 지혜 그리고 타이밍에 관한 거예요. 세렌디피티의 관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세렌디피티요? 뜻밖의 행운 같은? 맞아요. 머리로 막 계획 세우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몸이 주는 신호 있잖아요. 뭐랄까. 아, 지금이다 하는 그런 직감적인 느낌? 감각적인 확신?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이게 겉으로 보면 우연 같지만 사실은 몸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헌신적인 몰입 29번이랑 몸의 타이밍에 대한 믿음 46번이 딱 만나면 29, 46 채널이 되는 건데요. 이러면 삶이 예측은 잘 안 돼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 찬 여정이 펼쳐지는 거죠.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뭘 경험하고 뭘 느꼈느냐.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삶은 성공 실패 게임이 아니야. 그냥 온전히 경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이야. 이런 메시지인 셈이죠. 와, 그 설명 들으니까 콜미바 요네임의 올리버 캐릭터가 딱 떠오르네요. 그쵸, 올리버. 네, 뭐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순간의 감각, 그 이끌림을 그냥 툭 따르는 모습이잖아요. 그가 자주 말하는 later 이것도 서두르지 않고 뭔가 삶의 리듬을 믿는 듯한 그런 여유. 맞아요. 딱 29, 46 채널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네, 정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엘리오는 어떨까요? 엘리오는 그 올리버의 자유로운 흐름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리듬을 좀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같잖아요. 네, 그쵸. 매료되죠. 올리버랑 같이 자전거 타고 막 달릴 때나 아니면 피아노를 격정적으로 연주할 때 그때 보면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자기 모습을 막 발견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랄까 29번 게이트에 그 예스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타이밍, 그 46번 게이트에 대한 확신은 좀 부족해 보였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되게 흥미로운 역동성을 가져요. 올리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이끌어가는데 엘리오는 그 흐름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자기 것은 아닌 거죠. 아, 이런 관계를 휴먼 디자인에서는 타협 채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해요. 한쪽은 완전한 채널을 갖고 있고 다른 쪽은 게이트만 있어서 그 에너지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타협 채널이요? 네. 올리버는 리듬을 주도하는데 엘리옹은 따라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꾸 생각이나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망설이고 그 흐름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벽난로 앞에서 엘리오가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게 단순히 뭐 헤어져서 슬프다, 후회된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그 흐름을 끝까지 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근데 또 동시에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었는지를 막 깨닫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오가 그러잖아요. I remember everything. 모든 걸 기억한다고. 그 강렬했던 경험의 감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깊이 남는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뭐 그냥 짧은 실험 같은 거였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어떤 질문이 중요할까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죠. 그 관계라는 흐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발견했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가? 올리버는 엘리오에게 거울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엘리오는 그 관계 덕분에 자기가 몰랐던 자기 안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본 거죠. 네네. 관계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각들은 엘리오 안에 계속 남아서 그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은 갔지만 그때 그 사람과 함께 느꼈던 나의 감각은 여전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와, 그렇군요. 결국 이 29, 46 채널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봐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바로 그거죠. 미래를 막 계산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내 안의 감각, 내 몸의 타이밍을 믿고 한번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 설령 그 흐름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를 가르쳐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떤 흐름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머뭇거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그 흐름 속으로 기꺼이 한번 뛰어들어 보시겠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흐름 속에서 경험한 모든 감각, 모든 배움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으로 분명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